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밤샘 조사 끝에 오늘 새벽 한 5시쯤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 오전 9시쯤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사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관련자들의 연이어 소환 조사되고 있는데요. 자, 최모 경위, 한모 경위, 서모 경위, 박관천 경정과 함께 같이 정보를 문건을 입수를 해서 박관천 경정이 입수했던 문건을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 복사를 해서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조사를 받았고요. 2차 유출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김춘식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김춘식 행정관이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문건을 보면 김춘식 행정관은 연락책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김춘식 행정관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중국 음식점도 가본 적도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라고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식당, 이른바 십상시 멤버들이 모였다는 강남의 중식당 대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식당은 그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라는 그런 장소로서 지목이 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식당입니다. 자, 앞으로는 누가 또 조사를 받게 될까요? 오늘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사를 받죠.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조홍천 전 비서관은 박경정에게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첩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천 전 비서관의 상관이죠.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경식 수석도 소환조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자,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한 정윤회 씨, 특히 정윤회 씨가 과연 십상시 모임을 주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경정이 올린 첩보 보고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질 신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청와대 비서 3인방 중에서 이재만, 정우성, 안봉근 이 3명의 비서관 중에 지금까지 나오는 관측으로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소환 조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주장에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인방이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관천 경정이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박관천 경정을 상대로 검찰이 집중 조사했던 내용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3가지 덩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첫째는 과연 그 어떠한 그 경위로 이른바 그 동향 보고서가 작성되게 되었는가 네. 이 점인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그 정보 보고서에 그 포함된 내용이 그야말로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수집이 되었는가에 관한 그 경위. 그다음 세 번째는 유출과 관계된 것이죠. 과연 어떻게 이 문건이 빠져나갔는지, 혹시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즉 언론에는 또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 이와 같이 그 3가지 덩어리가 주요 조사의 그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는 이 박관천 경정 자체가 사실은 이 조사의 어떤 그 문건 자체에 사실은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정황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보고서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사실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급 정보라고 파악을 한 탓에 가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제 그것이 정확한 증거가 있느냐.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져나갔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3가지 사항에 대한 어쨌든 입체적인 증거 수집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떤 조사의 압박이 있어야 이 본인이 일정한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조홍천 전 비서관 잠시 오전 9시 10분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조홍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까요? 조홍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박경정의 직속 상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을 보면은 박경정이 조비서관의 어떤 명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홍천 비서관도 실제로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뭐 지금은 맞는 것이고 이제 곧 조사를 이제 받을 텐데요. 예. 그러면서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주목되었던 것은 어제인가 우리가 언론에 이제 확인되었던 것인데요. 이재만 비서관으로부터 어쨌든 정윤회 씨 전화를 좀 받으라고 연락이 왔었다는 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윤회 씨가 일절 어떤 연락이 없었다. 우리가 연락하지 않았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불구하고 통화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진위 여부도 밝혀야 될 것이고 실제 지속적인 그 전화 통화 이외에 영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하신 조 비서관이 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관여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일단 어쨌든 유출과 관련한 부분에서 주로 이 쟁점들이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수사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은 정말 정윤회 씨가 국정농단이 했는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가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뭐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또 오늘 언론에 나온 이제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중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민 원장님, 박관천 경정과 그다음에 정윤회 씨의 대질 신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뭐 수사 기법상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당연히 이제 서로 말이 네. 정반대로 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질 신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받고 나서 나중에 박경장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정윤회 씨가 대질신문을 받으면 오히려 조홍천 이 비서관하고 나중에 대질신문 받아야 될 소지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는 따로 미행 사건이 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따로 다른 부분에서 조사를 할 적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윤회 씨는 이제 현재 우리가 알려는 게 파워게임 그 권력 암투에 완전히 그 비서관들을 연락하면서 지고 있는 한 당사자로 지목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되게 우리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대질신문 할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같이 공동으로 이제 경험하거나 이제 같이 뭐 관여한 사람들을 대질신문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진위 여부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건 작성자하고 실제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질신문이기 때문에 이 박경정과 대질신문이 실제적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뭐 이것의 대질 신문을 통해서 부수적인 정확한 뭐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어떤 조사 기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어쨌든 이 사건의 지금 수사의 시작 자체에 초점은 십상시가 정말 존재했는가 이 십상시 그 여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박관천 경정행은 과연 이제 무슨 근거로 그 십상시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인 것 같고 그 마찬가지로 저쪽 그 지금 고소자의 입장에서는 십상시는 난 전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그 정윤회 씨 입장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10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뭐 그건 있다. 이렇게 또 간접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십상시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밝혀야 이 주체를 통해서 어떤 명예훼손이 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한 건지 이와 같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상시의 그 존재 여부가 여러 가지 그 조사 방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초점이 아닌가 자, 보입니다. 이번에는 박지만 회장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고 또 취재진의 접근을 피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윤회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윤회에 대한 선전포고일까요? 이틀 전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과 관련된 뭐 여러 권력 암투설,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자신은 여태껏 가만히 있었는데 왜 주변에서 이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자, 박지만 씨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렸네요. 네, 말씀하시죠,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씨 저 언급은요.
본인의 그 미행 사건에 대해서 정윤회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에 나서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상황을 얘기한 건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서가 작성된 게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인데 이 박경정은 2월 달에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문서가 유출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3월 달에 박지만 씨가 미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박지만 씨가 생각할 적에는 자꾸 그 큰 누나가 대통령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문고리 권력하고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연결이 돼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자꾸 측근 정치, 비서 정치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중 여론을 박지만 씨가 듣고 있던 차에 3월 달에 자신을 미행한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박지만 씨는 이 미행 사건을 이 문고리 통상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의 업무로 통상 업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윤회 씨 측이 나를 미행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그 미행 당한 당사자를 잡아가지고 거기 자술서를 이제 받았는데 그 뒤로 정윤회 씨하고 또 연락이 되고 한 상황에서 자꾸 정윤회 씨가 이 사건의 관여 부분을 거짓말한 것 같아서 나서겠다고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대통령 누나가 간곡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어쨌든 뭐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업만 하라. 몸조심하라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쭉 해 왔었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왜곡되고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수사를 관망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의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재즉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왜곡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확보된 뭐 서류도 있고 뭐 증거도 있고 문서 서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왜곡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뭐 일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엄포의 의미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는 정윤회 씨는 당사자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상황에서 더더구나 자신의 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을 이 상황에서 정윤회 씨를 계속 문제를 삼는 거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알기는 힘든데요. 일단 이번 주에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윤회 씨가 소환이 되고요.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문건 내용이 이제 박지만 씨에 대한 이제 미행 여부 그런 것들이 포함됐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정윤회 씨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가 확인이 될 텐데요. 거기서 만약에 부인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박지만 씨가 지인을 통해서 공언한 대로 본인이 직접 이제 나서겠다, 입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사건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박지만 씨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내놓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또 이후에 혹시나 이제 실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대로 조홍천 전 비서관이라든가 박경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 중에서 또 다른 추가 문건이 폭로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지만 회장이 지금 확신을 갖는 부분은요,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행할 때 당시에 미행하는 사람을 박지만 씨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사람한테 자술서를 받아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정윤회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지금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윤회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문건이 유출돼서 그 언론에 11월 말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4월에 일부가 그 유출돼서 청와대 거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일보에. 근데 5월 달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다시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5월 달에 박지만 회장도 그 하여튼 청와대 유출 문건을 입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들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 문건을 작성한 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 박지만 회장하고 신분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아무튼 의심은 받고 있지만 전 비서관이 하여튼 박지만 회장이 그 문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확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저 박경정의 진술에 의해서도 좀 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응천 비서관이 박 회장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박경정이 그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 내가 문건을 그 갖고 나왔다. 뭐 이렇게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은 상당 부분 박지만 회장이 관련된 어떤 문건 자료를 지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100여 페이지짜리 이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좀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뭐 뉘앙스는 이제 아닌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발언만 것이다. 보면 박지원 회장이 뭔가 하여튼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통령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수사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박지만 회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네. 어떠한 언급이라도 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문건 유출 부분을 넘어가지고 네. 전혀 이제 다른 이 수사,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실제로 그러면은 정윤회 씨와 관련한 이 갈등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 이제 주는 부담, 또 대통령에 주는 부담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굉장히 강도 높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요. 자, 박지원 회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정윤회 씨 관련해서 수사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어떤 일종의 압력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여전히 없잖아요. 지금 검찰은. 이제 의혹되고 있는 것은 네. 뭐 박지만 이제 회장 그룹과 진영과 또는 이제 정윤회 씨 그룹하고 이제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의 분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번 수사에서 과연 누가 주도한 것이냐, 누가 피해를 당한 것이냐 여전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통해서도 그러한 이제 암투가 지속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 과정에서 정윤회 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 암투의 하나로서 뭐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든 일종을 배제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정 부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박지만 회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여부 그것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자,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박지만 씨에게 너마저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네. 그 여권의 그 인사에게 그 하신 말씀으로 이제 한 말씀으로 정해지는 게 자꾸 이제 그 소통 좀 하고 박지만 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라고 그 여권 인사가 네. 그 건의를 하니까 지만이가 누나에게 부담이 안 된다고 지 스스로 청와대를 안 오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제 그 너 왜 이러니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보면은 늘 권력이 출범할 적에 자기 사람 집어넣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 MB 정권만 해도 이 정두원 계열하고 그다음에 이 그 영포라인 만사형통 계열하고 엄청 치열하게 있고 역대 정권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박지만 쪽 사람도 굉장히 늘려고 이 정부 출범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가 이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게 지금 박지만 회장의 강력한 그 주장입니다, 사실은. 자, 박지만 회장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뭐 박지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 요직으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요직에 있다가 뭐 쫓겨났다 이런 의혹들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는데 한번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 군 쪽을 오늘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기무 사령관 교체 관련해서 이제 권력 갈등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경욱 40대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경욱 전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은 이 육사 출신인 박지만 회장의 육사 동기들, 그의 측근들을 검증을 하다가 이런 소문이 나면서 자기가 6개월 만에 경질이 된 거다. 본인 스스로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경욱 전 사령관에 이어서 이재수 41대 기무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1년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지만 회장의 37기의 육사 동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지만 회장과 청와대 참모진의 갈등 때문에 1년 만에 경질이 됐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뒤를 이은 조현천 42대 사령관은 최경환 부총리와 고교 후배이자 이 소위 말하는 청와대 비서 3인방과 친분이 있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만 씨, 청와대 비서 3인방의 이야기가 기무사령관 3명이 교체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의 얘기와 달리 군 쪽에서도 물론 잠시 후에는 다른 분야,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얘기도 하겠지만은 군 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특히
박지만 씨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경욱 40대 기무사령관을 어떤 시발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고받기식의 즉 그 친 박지만 쪽 인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의 이제 인사로 그야말로 이제 그 원투가 이제 주고받는 뭐 이런 형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군 내의 어떤 뭐 이야기에 의하면은 상급자의 상관의 어떤 지시 명령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혹시 그 외부의 어떤 연결고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왜곡된 그 문화도 분명히 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또 이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들에 의해서 국방부의 인사 자체도 이렇게 영향을 지금 그 받고 있고 각종 어떤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작은 뭐 증거로서 뭐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혜 씨의 딸이 승마 선수인 것은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윤혜 씨의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정윤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진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어제와 그제 한겨레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당사자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농 씨가 또 오늘자 신문에서 또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 유진용 장관의 입장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박경정이 유출한 그것보다 사실 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어떤 그 승마협회의 어떤 승부에 관련돼서 갑자기 경찰에서 그 경주 상주경찰서인데 내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이상한 거고요. 또 내사 이후에 그 지금 국장과 과장이 그 여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 보고서가 소위 뭐 키일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수첩에 나타나 있는 그 이름을 그야말로 콕 찍으면서 이 사람은 참 그 나쁜 사람이다. 이 직후에 정말 이렇게 그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누가 어떤 그 사람이 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장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국정문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면에서 심각한 것이라고 정리를 하자면은 정윤혜 씨의 딸이 승마 선수로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윤혜 씨는 또 정윤혜 씨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정윤혜 씨 그리고 승마협회 양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런 보고를 했더니 국장과 과장, 부정적인 정윤혜 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국장과 과장이 경질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당시 장관한테 보여주면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의 익명 보도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보도를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싶었는데 당시 장관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유진용 장관의 그 발언은 정말 그 사실로 이제 확인이 다시 정말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건 왜 부담이 되냐면 결국에 정윤혜 씨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대통령이 직접 그 연락해서 대통령 수첩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 이렇게 공무원들을 갖다 거명할 정도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통령이 부담이 되는데 또 하나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과 그다음에 그 차관과의 그 유진용 장관 밑에 차관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문고리 권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 또 한번 증명해주는 발언, 두 번째 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유진용 장관의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염려됩니다.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발언을 뭐 전직 장관인데 이제 인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장, 과장 굉장히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아는데 그래서 그 공무원 이름을 직접까지 거명했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굉장히 어쨌든 뭔가 대단한 것이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유 전 장관이 지난 이제 2006년에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경질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진용 전 차관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쨌든 강력한 뭐 인품을 가지고 있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것이 어떠한 자기가 이권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쪽 대변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정황들은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정한 이 부분 예. 이것이 이제 확인 관계가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예. 이것이 또 다른 사건의 국면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 이 사건을 이번 만들겠습니다. 논란에 보면은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있던 정윤회 씨, 그다음에 이재만 총무비서관 얘기가 동시에 거론이 되는데 그게 뭐 첩보 보고서가 아니라 당시 근무했던 장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문제를 삼든 아니면 언론이 계속 취재를 하던 이 사건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참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제3자가 더 이제 부상이 되는 이와 같은 지금 사례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윤혜 씨 부부가 그야말로 학부모로서 그 네. 딸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전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그 강한 인간적인 고리가 네. 사실 그 수첩에도 이 국장과 과장의 이름이 뭐 적혀진 것으로 봐서는 네. 이것이 결국은 이 또 다른 어떤 문고리의 핵심 그야말로 그래서 일부 뭐 얘기에 의하면은 문고리 3인방은 그냥 생살일 수가 있지만 예. 이거가 최순실 씨 등을 포함한 사람은 그야말로 오장육부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생사는 도려내지만 오장육부는 도려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씨는 이제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죠. 전 부인이죠. 그래서 이 형국을 헤쳐나가는 방안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쇄신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 그 정윤회 씨의 국정 관여와 예. 그다음에 문고리 권력들의 국정의 그 과다 관여, 예. 보좌가 아니라 과제자는 예. 이런 상황을 확인해 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서 유출 사건보다도 예. 야당이 국회에서 따지면은 훨씬 더 파장이 더 크고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그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국회에 불러서 뭐 질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당이 얼마나 협조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짧게 여쭤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세계일보에서 문건 보도가 됐을 때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 아니면 걱정은 아니죠. 절대 아니다. 뭐 좀 예측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원장님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클 줄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파장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출 발언 또는 폭로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